나온암, 수연, 연화암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벤치도 5개 정도 생리를 뽑았어요. 살해자를 향한 알 수 없는 존재의 유혹. 눈에 뭔가가 보이는데 이런저런 병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피할 수 없었던 치명적 고통. 숙모님 돌아가시고 숙부 돌아가시고 오촌 아재 돌아가시고 줄초상이 계속 나요. 아리 아버지지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겁이 나서 어디 다니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귀신의 속박. 인생을 되찾고 싶은 살해자의 처절한 절규. 귀신에게 지배당한 살해자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살해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머물러 있고 그로 인해 고통과 우환이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살해자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알 수 없는 존재에 고통받는 살해자 53세 김정식. 근데 특히 우리 살해자분께서 저희 채널 중에 점사버스에도 출연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많은 연가가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불러드렸는지. 그래서 한번 테마를 정확하게 받으시면 정상인보다 더 내가 볼 때는 똑똑하시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달라진 점은 없으셨을까요? 좀 털어낼 거 좀 털어내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뭔가가 이렇게 대각방적으로 보여요. 그게 사람인지 무슨 먼지인지 저를 자꾸 지켜보는 듯한 느낌. 그다음 이제는 진짜 죽음이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자다가 갑자기 멍하니 제가 이래 앉아있대요. 집사람이 그러는데 꼭 제 정신을 놓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밥을 먹는데요.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삶아서 눈 감고 먹고는 다음날 일어나면 전 기억을 못해요. 그다음 지금 제가 일을 좀 많이 뽑았어요. 집에서 벤치도 무식하게 5개 정도 제가 생리를 뽑았어요. 생리를 뽑으셨어요? 생리를 뽑으신 예. 거예요? 술을 드시고 뽑지 않으셨어요? 민정신. 맨정신에. 네, 이상하게 제 이빨인데 왜 그렇게 나무 것처럼 찝찝한 줄 몰랐어요. 꿈을 꿀 때 보면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 분하고 손님들이 마네킹처럼 표정이 없어요. 그다음 또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손을 잡길래 손을 탈치고 왔었지. 만약에 아는 사람 같았으면 같이 가자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럼 정신의학과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예, 지금 우울증약 4년째 먹고 있습니다. 우울증이요. 혹시 예. 그 40대 초중반 때 산을 건드린 적 있으셨나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저희 큰집 큰형님이 네. 산소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저희 집에 또 줄초상이 계속 나요. 숙모님 돌아가시고 숙부 돌아가시고 그다음 오촌 아재 돌아가시고 큰이모 돌아가시고 그게 큰이모 산을 건드린 이후에 예. 다 일어난 일들인가요? 예, 느낌에 혹시 이 집안에 동물로 인해서 학대를 했다거나 아니 잡아먹었다거나 친가나 외가나 그렇게 또 동물을 좀 많이 드셨다고 하네요. 영적 어떤 솔루션이나 굿이나 뭐 치성이나 예. 무속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신 건 없어요. 제가 사실 몇 년째 계속 놀고 있고 집에서 솔직히 아리 아버지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영가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돈 없는 자손이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자손한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지금 가족들도 살해자분의 그 증상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무섭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집사람하고 큰 놈은 몇 번 봐왔기 때문에 무섭다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제 삶이 좀 고달픈 게 항상 남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신경을 쓰다 보면 늘 뒤통수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사람이 무서워요. 이제는 저희 부모 형제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우리 살해자분 외에 가족분들 중에는 이런 영적인 예, 증상이 전혀 있으신 분 없으시고요. 혹시 집안에 무당을 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그 외갓집 쪽에 빌면서 가는 그러셨던 그런 분은 한 분 계시다고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진단은 이 집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산을 그렇게 딱 건드리면서요. 산소문이 옛날 홍콩 영화처럼 딱 문이 열리면서 온갖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내 집안에 조상의 한도 무척 많고 상문살에 중복살에 빙의에 너무 많아요. 나쁜 빙의 증상들이라든지 조상의 바람, 산탈은 분명히 당연히 풀어서 제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치유되고 본인이 건강을 조금 살리시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으로 이빨을 뽑는 건 내 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무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한 원한기가 많다 이 말이죠. 더구나 이제 조상에서도 이렇게 원한기가 따라들고 묻어들고 또 객사해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조상님들을 다 정확하게 그 원한을 풀고 내가 묵묵하고 무거운 이 기분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안 진 중에 산탈, 묘탈, 동토, 동법, 조상의 우한, 사령의 업 이런 것들이 정말 한날 한시에 다 차곡차곡 모이면서 우리 살해자가 집안에 식구들이 이렇게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야. 본인이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예. 영적 문제와 또 우울함, 내 직성, 자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번에 다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솔루션을 하시게 된다면 굳건하게 매달리셔야 될 것 같아. 어떠한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때를 조금 놓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목적이 없어졌을 적에 모든 걸 다 놓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 그리고 내 의지가 조금 약하다면 병원의 도움, 요즘 약들도 정말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항상 내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스스로 좀 끌어당기는 그런 본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잠시 후 암흑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마지막 희망. 아들 보고 살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살해자의 돌발 행동. 누가 오셨어? 귀신. 살해자를 돌변하게 한 귀신의 장난. 안 가르치래요. 자신을 지배한 귀신과 살해자의 치열한 대립. 과연 살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긴박했던 솔루션 현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김정식 살해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오랜 시간 영적 고통에 시달린 살해자를 위해 조력자로 나선 정경화. 그는 가족과 함께 솔루션 현장을 찾은 살해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여기 가족분들도 앉으셨어요. 좀 요새 어떠셨어요? 이거 갖고 다 흔들리네요. 빼려고. 예. 네, 저도 뭐. 네, 네. 근데 안 뺐지만. 네네. 누가 집안에 많이 아프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장 역할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예. 동대구 역장까지 하셨다가 네네. 병원에서 10년 이상 네네. 계시다가 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예, 돌아갔어요. 네네네. 자살로 가신 양반이 누구실까요? 집에서 네. 숨기는데 네,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그쵸? 예, 아마 네. 남봉군에 네네. 그다음 자살로 돌아갔어요. 네, 그분이 가장 역할을 잘 못하시고 아, 이렇게 예. 가신 거죠. 예. 네네.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아까 기도를 좀 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아들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네, 너무 마음을 써서 그런 건지 아드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몸에 대한 걱정을 해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예, 사실 큰 놈이 저한테 신경 많이 쓰고 그죠? 있습니다. 예. 네, 조상의 메인고가 너무 많아서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까지 감겨서 그러세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전생에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네, 어릴 때부터 참 여기저기 가면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부모 형제도 있죠. 자꾸 스크래치를 내요. 어릴 때 부모 형제한테 상처받았죠. 결혼할 때 자갓집에 상처받았죠.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은 일에
도와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지금 제일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맞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풀어서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깨끗하게 마음 비우시고 이렇게 해볼게요. 사례자의 마음을 다잡은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퇴마 솔루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례자의 치유를 기원하는데 오늘 사례자를 위해 정경화가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김정식 씨가 자기의 생일을 뽑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런 생리를 뽑고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조상령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우선은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했어요. 가족들의 슬픈 비명. 사례자에게 어떤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법문으로 영가들을 자극하는 정경화. 자신을 향한 영적 고통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사례자였기에 그와 가족들도 간절하게 의식에 임하는데 그 순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는 사례자의 무고. 그 모습에 정경화는 다시 한번 그를 의식에 집중시켰다. 그의 반응에 이번에는 향을 이용해 의식을 이어가는 정경화. 반응하는 사례자를 주시하며 그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다시 한번 향으로 영가의 반응을 유도하고 과연 정경화는 그에게서 어떤 기운을 느낀 걸까? 이때 또다시 반응하는 사례자의 무고. 영가의 반응임을 감지한 정경화는 영가가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데 정경화의 행동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례자. 과연 어떤 존재가 그를 반응하게 만든 걸까? 급기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자. 정경화는 그의 이상 행동에도 의식을 멈추지 않는데 향에 고정된 사례자의 시선. 그는 왜 향에 집착하는 걸까? 그 순간 다시 시작된 그의 이상 행동. 정경화는 그를 진정시키고 의식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다른 무구가 있는 곳으로 사례자를 이끌고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직접 조상의대를 선택하는 사례자의 반응에 다시 한번 기운을 확인하는 정경화. 그는 웃음을 보이며 마치 솔루션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자의 행동. 의식이 진행될수록 그의 이상 행동도 계속됐다. 다시 한번 그를 조상의대로 이끄는 정경화. 이번에도 그는 망설임 없이 의대를 선택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향의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례자. 과연 사례자는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자, 누가 오셨어? 누가 와서 이렇게 옷을 다 짚고? 모르겠어요. 그냥 향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 때 웃음이 나는 게. 네. 향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향 누가 좋아해? 귀신. 그래. 애기. 그럼 누구 옷이야? 어르신들 한번 누가 향 좋아해? 모르겠어요. 그냥 향내가 좋아서 따라가고 싶어요. 찾아. 아수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례자를 조종하는 영적 존재. 정경화는 다시 한번 의식을 통해 영가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의대가 아닌 무구를 선택하는 사례자. 혹시 또 다른 존재의 영향인 걸까? 하지만 또다시 향의 반응을 보이고
과연 어떤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걸까? 몰라? 그러면 그 귀신 바가지 속에 살 거야?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향내 맡고 살 거야? 아니요. 어?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 자, 봐봐. 어? 죽은 사람이 좋아하는 향내를 산 사람이 좋아하면서 살 거야? 아니요. 어. 근데 정신을 못 차려. 나한테 누가 있어? 모르겠어요. 이 대가 저도 모르게 몸에 씌니까 얼굴 비비고 싶고 그다음 이상하게 향내가 그렇게 좀 아버지는? 아버지 좀 험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내 아버지 어디 있어? 산소에 내 아버지가 나 보고 싶다 그러잖아. 이혼 한마디도 못했는데. 맞아요. 예, 제가 89년 6월달에 졸업하고 3월달에 군대 가서 이병생활 할 때 돌아갔었어요. 이혼 한마디를 못하고 간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데. 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 네 자식은 생각 안 할래 그런다. 네 아들 불쌍한 얼굴 좀 봐봐. 아들 어딨냐? 아들 좀 봐봐. 죽은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아들 좀 봐라. 산 아들 좀. 얘가 죽겠다 얘가 죽겠어. 어? 얘가 무슨 죄가 있니? 어? 무슨 죄가 있니? 그렇다고 아빠 한 번 원망도 안 하는 아들이야. 우리 아빠 잘못될까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애기다 얘가. 어?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산 사람 죽은 사람 한 해매어서 살래? 아버지 정그리워 살았으면 예, 살아있는 내 아들한테는 아버지 정그리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예, 맞아요. 어? 참 강했던 분이셨는데 슬퍼지네요. 봐라. 기댈 곳이 없어서. 봐봐. 우리 대주 얘 보고 살아야 돼. 너 언제까지 죽은 망자 끌고 살 거야? 어? 아니 이상하게 향내가 좋았고 옷 잡을 때마다 기분 좋았어요. 그래. 왠지 이 대 얼굴 비비고 싶었고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영가를 다 그렇게 찾아내고 기대겠어, 그지?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칭칭 감겨, 작은 아버지 칭칭 감겨, 할아버지 감겨, 애기들 감겨, 조상들이 이렇게 감겨서 너희 아빠 네가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무서워. 해볼게요. 애기야, 너 이거 얼굴 좀 벗고 네 아버지 얼굴 좀 제대로 봐봐. 네 아버지 좀 오늘 살리자. 알겠습니다. 얘가 아빠 걱정하느라고 밤잘 못 자. 몰랐습니다. 얘가 아빠 잘못될까봐 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우리 자식들 자수성가가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줬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늦었지만 우리 애들 바라보고 살려고. 그럼 돈 벌고 안 벌고 능력 있고 없고 나중 그건 나중 문제야. 이 아들이 그런다. 우리 아빠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대. 많이 틀리니.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애가 탄다.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진짜로 귀신병이면은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얘가 왔어. 오늘 우리 대주야 너를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예. 너가 그러면 아들이 죽겠어. 예. 예. 미안하다. 옷을 잡으면서 웃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본 아파보스 중에서 제일 기뻐 보였어. 그랬어. 뭐야 도대체. 그런 바람이 있다. 응? 아빠가 웃는 모습만 봐도 좋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웃치고 내 몸에 감겨있는 조상 풀고 산 사람 한 풀고 죽은 사람 너 풀어서 오늘 다 풀고 가자. 함께 고통받은 가족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솔루션의 의지를 다지는 사례자. 그는 가족에게 어떤 가장이었을까? 일주일에 한 6일에서 5일 정도는 밤에 되면은 잠을 깨가지고 과자 하나 뜯어먹고 나가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왔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좀 믿지 못했던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이식 중에 이제 향기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원망도 약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잘 되길 바라는 기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 가장으로서 잘 살아보시려고 했었던 분이셨는데 그런 걸 보니까 네, 제가 알던 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게 슬프더라고요. 자살하신 할아버지, 수술하고 몸져 누워가신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이 막 비추는 것 같았지만 원 귀신 집의 틀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객사혼신이었어요. 거기에 어린 아이의 아기 영가가 따라 붙어 있으니까 말문은 막아놓고 귀신들이 장난도 치고 또 변화도 줘요. 계속 몸으로만 주는 고통들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살아있었을 때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죄책감 그리고 불쌍한 마음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김정식 씨가 스스로 조상을 찾았어요. 신이 있고 조상이 있으면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게 몸에 귀신집을 짓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귀신집이 오래돼서 한 몸과 같은 그런 느낌처럼 매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막 안 되니까 그 향기를 따라서 막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신무구를 가지고 이제 신장을 찾으면서 그걸 불러들인 거죠. 그랬더니 그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원귀가 된 아버지의 속박. 이제 살해자에게 머물러 있는 존재들을 떠나보내려는 정경화. 그가 향과 함께 또 다른 무구로 영가들을 자극하자 가족들은 또다시 긴장하는데 향에 반응하던 모습과는 달리 무구를 피해 뒷걸음질 치는 살해자. 정경화는 돌변한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의식을 이어나갔다. 살해자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이 영가의 기운을 확인한 정경화. 살해자 안에 자리 잡은 영가를 감지하자 그는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너 누구야? 한번 있어. 몰라? 안 나와? 누군지도 몰라?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줘? 그럼 계속 여기 노가리를 틀고 있을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가르치고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니요. 숨지 마. 숨지 마. 정경화의 의식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러자 정경화는 다시 한번 영가를 압박하는데 살해자의 고통에도 계속되는 의식. 이번에는 영가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나오셔. 누구야? 아프면 아프지 안 느껴져요. 나 뭐 안 했어? 손가락 두 개가 그렇게 아파? 나와. 아프긴 아프긴 여기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잠깐. 누구야? 말 안 해? 전혀 모르겠어요. 몰라? 누구야? 이렇게 몸이 사고 나서 가신 양반 누구야? 누구야? 사고 나서 가신 양반 누구야? 그렇지. 교통사고도 그렇지. 교통사고 우측 사이드 미래에 100m 정도 끌려 다시다가 돌아. 아버지. 안 나와? 근데? 얘기가 없고 아무도 얘기가 없어. 안 듣고 싶은 거 아니고? 생리 뽑을 때는 멀쩡하고? 안 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 그럼 계속 해봐. 어디야? 이거 뭐든
영가의 저항이 계속되자 의식을 재개하는 정경화. 영가를 향한 자극에 살해자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다. 정경화에게 의지하며 눈물을 쏟는 살해자. 과연 그의 눈물은 아버지 영가의 참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영가의 반응인 걸까? 무슨 원이 이렇게 많은? 봐봐, 정신 차려. 어? 말씀해. 대답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울어? 갑자기 서러웠어. 누구의 서름일까? 아빠의 서름이야. 그렇게 서러워요 갑자기.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 안 났는데. 그랬구나.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런데 숨은 안 돼. 숨은 안 돼. 숨은 안 돼. 그래서 숨으면 안 돼. 잠깐. 숨으면 안 돼. 가자. 옷 받아서 가자. 존재를 감추려는 영가의 반응에 의식을 이어가는 정경화. 영가의 저항으로 인해 살해자의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살해자. 정경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영가의 자리를 찾아내며 퇴마의식을 이어나갔다. 또다시 살해자 안에 숨지 못하도록 압박하자 결국 반응을 보이는 영적 존재. 하지만 자신을 숨기고 오랜 시간 살해자를 지배할 만큼 깊은 한을 가진 영가이기에 쉽게 퇴마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들어서 가자. 응? 가셔. 갔으면 아버지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또 찾아. 아들 몸에 고만 있어. 자. 아들 몸에 고만 있어. 정신 차려. 내 의지를 갖고서라도 빼야 되는 거야. 아들 와서 아빠 손 좀 잡아줘라. 아빠 손 좀 잡아줘라. 우리 아들 보고 살자. 아들 보고 살자. 하나, 둘, 셋 하면 탁 뱉어내. 하나, 둘, 셋. 아들이 살해자의 곁을 지키는 가운데 다시 한번 퇴마를 시도하는 정경화. 반복되는 의식 속에 지쳐가는 아버지를 응원하며 아들도 의식을 함께하는데 이번에는 영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살해자의 치유를 기원하는 정경화의 진심이 통한 듯 마침내 고통의 미로에서 출구를 찾게 된 살해자.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영가는 없는 걸까? 보자. 또 누가 있으신가? 응? 응? 괜찮아 이제?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괜찮아? 예. 잘했어. 아파 안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어때? 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랬는데 아플 리가 없는데 진짜 어때? 모르는 게 지금? 싫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지? 예. 우리 아들 손 한번 아들이 약손이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살해자. 우리 가족 보고 살아야지. 생각하셔야 돼. 봐봐.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같이 갈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경화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계절 따라 몸 상태가 좀 달라져요. 으시시하게 추우면서
이 두통이 많이 왔었어요. 한 번씩 혼자 있으면 뭔가가 보이긴 보였었어요. 다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부위가 이 얼굴하고 발목 아래가 보이질 않아요. 자꾸 그 향내를 맡고 싶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맡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상하게 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단 말 그대로 경상도 사람들 말없죠. 감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이 우측 사이드 미러 1톤트러 거기에 옷이 걸려서 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음주운전자였어요. 땅에 묻을 때 그때 터지대요. 그때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많이 울었을 겁니다. 따뜻하게 내 아들이구나. 그다음 내 집사람이구나. 눈은 이렇게 느껴지네요. 제가 일단 먼저 아버지한테 불효했으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오늘 아버지 오셔갖고 덕분에 좋은 데 보내주셨으니까 이제는 안 오시지 싶어요. 향을 막 찾아가지고 영가들이 모였잖아요. 빼내야 되잖아요. 계속 향만 갖고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 요령으로 장군의 힘으로 그 빙의 된 영가들을 빼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거죠. 제가 몸을 건드렸을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딱 손가락 2개로만 건드렸거든요. 근데 막 불타는 것 같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막 못 견뎌 하는 게 제 힘으로 의지해서 누른 게 아닌 거죠. 계속 아마 냅뒀으면 김정 씨는 매일 죽는다고 했을 거예요. 사실 저분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임하긴 했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로 그런 거지 사실상 어제 밤까지 그제 밤까지도 매 순간 죽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살해자에 맞는 그 방식을 써줘야지만 그것들이 조금 수월하고 원활하고 근데 그걸 최단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많은 것들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퇴마의식을 마친 뒤 이번에는 신명을 통해 조상의 문제를 확인할 차례. 많은 문제가 예상되기에 살해자는 긴장하며 신명의 등장을 기다리는데 과연 살해자의 조상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자는 육본양 아니시랴. 김씨대주야 너희 집이 말 많고 탈 많았구나. 둘러보니 너희 산소를 잃어버렸구나. 예, 맞습니다. 너희 산을 잃어버려서 온데간데 내가 찾지를 못하는 수준이고 중간에 너희 이렇게 산을 또 건드려서 예, 맞습니다. 이장의 밀레 화장의 바람이 들어서고 너희 아버지 우리도 나는 김정식 씨 말고도 너희네 집안에 남자들 자랑할 사람이 없다. 예, 맞습니다. 젊은 망제도 같이 친인척간에 따라서 중복살이 든 형국이라 우리 대주에는 30대부터 인생이 없었구나. 내가 30대 넘어들었으면서부터 하루 지나면서 내가 오늘을 그만 살아야 되나. 원이 많고 한이 많아 내 가슴 탄 걸 누가 알아주랴. 말 못한 세월이 많았구나. 사람한테 원스러웠구나 한스러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이 있고 신이 있거들랑은 날 좀 도와주시지. 날 좀 제발 살려주시지. 어찌 내 인생은 이렇게 모진 풍파가 많은지. 네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너희 식구들은 전부 다 웃음을 잃어버렸어. 맞아요. 하루가 편하지를 못했다. 네 차는 어떠하냐? 손이 짓물르겠어. 지문이 달아 없어지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 자식도 살고 처도 살고 내 가족이 산다. 집안에 드는 신바람 제쳐주마. 산바람 재워주마.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또 여러분을 만나면서 진짜 마음의 위로도 받는 것 같고 좋았어요. 가족들이 되게 살해자를 두려워했어요. 잘못될까 봐도 두려워하고 또 저분이 술을 드시거나 혹여는 막 그렇게 빙의의 증상이 있을 때 좀 난폭해지는 성향이 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죠. 그러니까 편하게 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좀 밝게 대해주시는 게 좋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오늘 새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고통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일이더라도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소일거리가 됐든 일상적인 생활을 조금만 접하기 시작하면 저분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자꾸 불러들이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만신의 힘을 빌어서 같이 기도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솔루션 끝나고 나니까 일단 몸이 가볍고 표정이 밝아지고 그다음 기분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항상 이래 음침한 그런 음기 같은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제 향기가 느껴지니까 참 좋아요.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 진짜 제가 여자라도 벌써 버리고 갔어요. 솔직히. 그래도 아직 제 곁에 있어주니까 고맙죠. 늘. 이제 밝은 모습 보이면서 사랑구실 해야죠. 일단 일부터 해야 되겠죠.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